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맹세희 기자인데요. 스카이데일리 디지털 뉴스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요. 선거에 가면 쓴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 문구는 러시아 제정시대 유명한 귀족 쉐레메테프 가문의 문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라틴어로 된 이 문구를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의 컨세르바트라는 단어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주의 컨세르바티즘의 어근이 되는 동사다. 요즘엔 이 보수라는 말이 진보, 프로그레스라는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구적이라는 생각에 밀려 우파 혹은 좌파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보수는 무조건 과거의 것을 옹호하고 유지한다는 의미일까? 그건 너무 협소하고 부정적인 해석이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는 인류가 유지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봐야 현대적 해석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사랑, 친구와 우정, 신뢰와 믿음, 예의와 존중 등이 그런 가치라고 본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류는 생존 자체를 위협당한다. 최근 20여 년간 세계를 휩쓴 광풍,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나 깨어있는 시민주의, 워키즘의 가면을 쓴 네오 막시즘, 친마르크스주의로 인해 세계의 기본과 상식이 얼마나 무너져 왔는지를 보면 오히려 보수주의의 중요성이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게 새 트렌드다. 그 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이후 트럼피즘으로 명칭되는 정책들이다. 2024년 12월 3일 6시간의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후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한 담화에서 언급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이 하이브리드전 개념이다. MBC 같은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망상이고 거짓말이라고까지 하며 극도의 악평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 지위에서 보고받은 최고 수준의 극비 정보들을 토대로 판단한 하이브리드전의 이해에 대해 일개 매체가 망상이니 거짓말이니 하는 극언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하이브리드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된다. 하이브리드전은 21세기의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통상적인 전쟁과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교란 작전, 사이버 전쟁 등도 전쟁 작전의 하나로 포함돼 생각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제4세대 전쟁이나 복합 전쟁 이론보다 발전된 전쟁이다. 기존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기존 전쟁 방식과는 다른 복합적인 전쟁 양상을 통칭하는 게 하이브리드전이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사이버 공격,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혼용해 전쟁을 수행해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생겼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 사용뿐 아니라 테러, 범죄, 사이버 공격, 정보전,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사용된다. 하이브리드전의 특징은 대규모적이고 상시적인 사이버전과 정보전 그리고 심리전이다. 특히 과거 군인 경찰이 사용하던 무전기가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모바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은 하이브리드전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다. 군인과 민간인이 따로 없는 전쟁인 셈이다.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가 바로 이 사이버전의 전사들이다. 적은 전쟁을 하는데 상대 측은 이를 전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심리전이다. 좌파가 지속적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내 편의 전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적을 갈라치기 하는 전법이다. 세대 갈등, 가족 갈등, 노사 갈등,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들이 친북, 친중하는 이유는 지원군의 백업을 받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전은 국경 없는 국제전쟁이다. 그래서 한미동맹, 한중일 삼축 시스템을 공략하기 위해 끊임없이 죽창가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대일관계를 파괴하려 한다. 가장 첨예한 전장이 선거다. 행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선과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총선, 그리고 땡땡땡 연구회 등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지금 사전선거가 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일까? 해킹은 사이버전의 최고 기술이다. 전쟁, 하이브리드전이 망상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보전이고 심리전이다. 미디어를 장악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당하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줄 모르고 즐기게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전이다. 이제 남은 것은 데우스 꼼세르바트 옴니아를 외치는 것뿐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선거는 하이브리드전의 민낯을 숨긴 가면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데우스 콘세르바투 옴니아. 이게 러시아 제정시대의 유명한 가문의 문장인데 여기서 컨설바티즘 보수주의가 어근이 됐군요. 몰랐네요. 맹세희 디지털 뉴스 부장이 제대로 짚었는데요. 하이브리드전이죠. 하이브리드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그다음에 세뇌, 선동, 편가르기 이런 게 하이브리드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킹해서 남의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해킹해서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선거를 조작하고 그전에는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당대표 선거도 조작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전에는 칼로 막 싸워서 장악하고 총으로 쏘고 이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사들이 상대를 무너뜨리죠. 여론 조작으로, 댓글 조작으로, 선거 조작으로 무너뜨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죠. 예전에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광야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지금은 적군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해. 예전에 중세시대 전쟁은 알잖아요. 중세시대 아니라 최근에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잖아요.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뭐 무인기가 가서 공격하고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격 당하면 당한 것도 알고 공격하는 물체도 알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전은요, 공격을 당했는지도 몰라. 부정선거 당했잖아요. 당했는데 이 멍청한 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당했는지도 몰라. 알고도 모른 척 하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몰라요. 당했다고 얘기를 안 해. 국힘당도 당했다고 얘기를 안 해. 이제 슬슬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하이브리드전의 무서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전을 할 때는 편가르기를 해서요. 상대가 자기네 편을 들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 개입을 해서 자기네들 영향권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편가름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집단, 다시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구하고 싸워? 우리들하고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한 거 아니야. 부정선거는 중국에서 했는데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중국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는 무서운 거예요. 내 편을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내 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인지를 잡아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이나 딸을 인지를 잡아오고 심지어는 정략 결혼을 시키고 이래서 만들어서 영향력에 두잖아요. 그 조공을 바치게 하고. 지금은 부정선거를 했는데 주들끼리 편 갈라서 한쪽은 그냥 자동적으로 인질이 돼버렸어. 내가 인질이 됐는지도 모르고 인질이 돼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나 북한 이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이브리드. 제가 요즘에 일본의 여러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음모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그 부정선거에 그렇게 말하자면 목을 매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기자는 모를 수 있다. 근데 트럼프 얘기도 제가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전 얘기를 했어요. 일본도 위험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영향권에 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 전에 중국이 성공한다면 일본도 위험해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아직 하이브리드 전에 심각한 걸 모르고 있어요. 트럼프는 잘 알죠.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죠. 그래서 계엄까지 한 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하이브리드 전을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중국에. 또 러시아에 당할 수도 있고요. 공산주의하고 하이브리드 전하고 이 체질이 맞아요. 민주주의 진영은요, 그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CIA라든가 뭐 MI6라든가 이런 게 있고 때로는 암살 작전도 벌이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기로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은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진영은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중국이 북한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자기네 영향권에 둬서 한반도를 발판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한반도에서 남한 대한민국에서 딱
배꼽 밑에서 막고 있으니까 중국으로 봐선 골치 아픈 거야. 여기에 김문수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돼야 맨날 쉐쉐하고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편해. 전쟁도 안 치르고 그냥 통째로 먹는데 뭐만 하면 돼? 부정선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부정선거 했는데도 했다고 얘기들도 못해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하고 한 거예요.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 보수 진영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당일 투표로 심판을 하고 부정선거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후방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열심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안 당하기 위해서 국민들도 여기에 나서야 됩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서고 투표로 또 당일 선거날 응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정선거로 졌다. 만약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러면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하이브리드 전을 펼쳐야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하이브리드 전에 저쪽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을 했는데 우파는 하이브리드 전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만 높였는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전에 당했기 때문에 반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밝히고 응징을 해야죠. 부정선거를 밝히고 한 집단들 사그리 잡아서 응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부정선거 밝힌다면요 하이브리드 전입니다.